지원 동기와 입사 후 목표를 묻는 질문인데요. 먼저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재상에 적합한 인물, 타이어 코드가 되자. 저는 이 두 번째 제목, 타이어 코드라면 이 효성 첨단 소재 대표 제품이잖아요. 네. 지원자가 이건 좀 잘 공략을 한 것 같은데 차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산업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에 대한 제시한 문구로서 나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면접 평가 갔을 때 이 용어에 대한 정의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소재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럼 이 지원자가 어떻게 타이어 코드가 되겠다는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상에 적합한 인물. 효성 첨단 소재의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인재상은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학교 생활과 단체 생활을 통해 효성 첨단 소재의 인재상인 최고, 혁신, 책임, 신뢰를 얻었습니다. 학교 수업과 체험 캠프를 통해 첨단 소재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얻었고 교내 발명품 대회, 팀 프로젝트 등 활동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주인의식, 열정 끈기를 얻었고 동아리 운영진 활동,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를 얻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처럼 효성 첨단 소재의 4가지 인재상에 부합하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어 코드가 되자. 타이어의 형태 유지를 유지하고 탑승자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부여하는 타이어 코드처럼 생산 설비를 지장 없이 유지하고 전문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효성그룹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커리어가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경력, 경험을 쌓고 영업 직무로 전직한 후 임원을 맡는 것이라고 채용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로 입사하고 나중에 영업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입사 후 영업 직무 역량을 위해 어학 능력을 키워서 엔지니어뿐 아니라 영업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원자가 이번 항목에서는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안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내용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날릴 부분은 날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 또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지원 동기 쓸 때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뭐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건 면접장 가서 할 말이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분석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타이어 코드가 되자의 첫 번째 단락 있죠. 나는 타이어의 블라블라에서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서 왔어.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관련된 뭐 내용들이겠죠. 그게 두 번째 나오는 학교 수업과 체험 캠프를 통해 알게 됐던 첨단 소재, 그다음에 뭐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세요.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부를 넣을 때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영업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근데 하나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어학 능력을 키워서 영업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 어떤 나의 다른 영업직이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이해를 완전 바탕으로 해서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해서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역량을 좀 제시해 주셔가지고 배치를 다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인 직무 지원 동기와 지원하는 사업부의 경쟁력, 재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제목을 볼 건데요. 코트라 워싱턴 DC 무역관에서의 경영 지원 업무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소제목만 평가라고 하면 약간 좀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데 경영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데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언급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멘토님. 네, 저도 부디 이번에는 실제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워싱턴 DC 무역관에서의 경영 지원 업무. 9개월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DC 무역관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인턴십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전시상담 행사를 기획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를 발굴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하여 수출 계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사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수출 현안 조사와 시장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조사 업무를 지원하며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수출 계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사업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중장기 전략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영지원부서의 입사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경영지원부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부별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는 컨설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무 지원 동기에 비해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척 짧네요. 학생들 입장에서 쓰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혜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물론 쓰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턴직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근데 내용만 봐서는 사실 저는 이거 코트라 입사 지원서인 줄 알았어요. 안맨더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어떠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적었잖아요. 어디에서 했냐라고 했을 때 뭐 워싱턴 DC 무역관에서 했다, 코트라. 그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마케팅 인턴 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냐면 정치 상담 행사 기획하고 관리했다, 지사와 사업도 했다. 아무튼 본인이 그 맡은 바 일을 무엇을 했다라 구체적으로 좀 짚어줬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고 배웠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는 결론도 굉장히 좀 잘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마지막 문장이 네. 굉장히 깁니다. 이 문장을 한 2문장 정도로만 좀 나눠준다면 네. 저는 좀 완벽한 자소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직무와 관련된 역량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선한 제목 같진 않은데요. 안멘토님 이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말 많이 신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식상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제목 이렇게밖에 못 뽑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꾸며줘야죠. 생산 시스템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지 아니면은 이해한 다음에 어떤 성과, 결과를 얻게 됐는지, 즉 수식어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결과값을 좀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생산 기술 직무는 생산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산 설비를 최적화하고 유지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부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대학생 기업 경영 체험 캠프에서 생산 시스템 최적화를 적용하고 뛰어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캠프에서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간을 주로 가졌습니다. 주어진 초기 자본으로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윤을 내는 경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초기 자본은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구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대출이라는 시스템도 있었지만 이자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다른 조들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산 시스템 최적화는 높은 이자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원들에게 대출을 받아 생산 시스템 최적화를 하자고 설득했고 책임감 있게 열정과 끈기로 팀원들을 설득한 결과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다른 조가 겪는 기계 노동자 자본의 불균형을 겪지 않을 수 있었고 10개가 넘는 조 중 가장 큰 이윤을 얻는 성과를 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열정과 끈기를 통해 얻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서 성장 과정에 썼던 이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의 잠시 언급을 했었던 그런 뭐 대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과를 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선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서 저는 오히려 앞에 썼던 항목보다는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차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소재 부분에서요. 생산이라는 건 또 결국은 경영 활동하고 연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일차적으로 좋으나 그 경영이 갑자기 대출이라는 것으로 생산 시스템에서 갑자기 대출이라는 요소로 왜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됐는지 그런 과정 자체가 없이 그런 요소에 대한 체험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좀 소재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자소서를 좀 더 수정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면 생산에서의 효율화를 위한 생산 원가 절감이라던가 납기 준수라던가 생산 라인의 업무 효율화를 구체적으로 좀 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 내용 안에서 교육이었지만 캠프 안에서의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좀 제시함으로써 좀 더 실제적이라면 생산 아르바이트 경험이 사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표장을 하든 마지막 단계 어떤 품질을 검사하는 단계든 이런 뭐 좀 더 작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좀 있으면 제시해주고 그마저 아니라면 협업하는 과정의 업무, 생산이라는 게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협업 과정의 업무들이라도 제시를 하면서 내가 이런 업무적 효율화를 위해 경험했다라는 형식으로 자소서의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멘토님들 합격, 불합격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저도 역시 좀 아쉬웠어요. 이 친구는 평가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생산 시스템의 최적화를 어떻게 이뤄냈는가의 하우트인데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게 불합격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멘토님? 네, 저도 역시 역량에 관한 질문인데 전혀 역량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네. 네. 바로 직무 역량을 묻는 것입니다. 우선 소제목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농무부에서의 7개월. 우리가 아까 프로필에서 흥미롭게 봤던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소제목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구체성이 좀 결여돼 있죠. 직무 역량을 물어봤는데 인턴 7개월이 직무 역량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구체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드님께서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어떤 7개월인지만이라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해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의 7개월.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국 직원 교육 및 지원 부서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을 통하여 보다 넓은 시각과 체계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도식화하고 도표화하는 작업과 농무부 관련 안내책자 번역본 제작 업무였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신 한인분들을 위해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번역 작업과 매일 주소를 수집해 번역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 후 농가를 가진 한인분들께서 농무부와 관련된 정책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 고맙다는 칭찬을 보내주셨고 부서에서 감사장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7개월 인턴 경험을 통하여 경영지원부서의 기본인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으며 함께 근무하는 분들과 유연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된 문서 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공부 중입니다. 다소 색다른 소재였는데 결론은 문서 작성 능력을 키웠다. 네. 용두사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수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소제목에서 말한 7개월이 그냥 7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본인의 직무 관련해서 능력이 향상된 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문서 작성, 네. 뭐 컴퓨터 기술 능력 이쪽으로 활용 능력 쪽으로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잘 못 살리고 있죠. 미국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경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역량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선은 경영 지원 업무에 대한 역량이 무엇인지 본인에게 적합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을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노력 없는 성과는 없다. JYP. 네, 3개 소제목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JYP라는 소제목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증을 좀 유발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유실 학생은 어떤 소제목이 가장 궁금하나요? 저도 이 JYP라는 말이 정말 딱 눈에 꽂히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 노래 속에서 JYP 약간 이런 거가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풀어 썼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좀 소제목을 3개의 분야로 나눠서 썼는데 차 멘토님 이게 좀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네,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제시된 글자 수가 700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700자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2가지 소재 정도가 좀 중점적으로 두면 좋은데 3가지 소재를 넣었다라는 거에서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도요. 혹시 잘 연계를 했다면 오히려 본인의 강점을 하나라도 더 어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고등학교 시절 교내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풀 뚜껑을 잃어버려 풀을 버려야 했던 경험을 떠올려 풀 뚜껑에 스티커, 자석을 접목한 제품과 펜처럼 뒷공무니에 뚜껑을 탈부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시했습니다. 사소한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공모전 동상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부에서 주최한 기업 경영 체험 캠프에서 다른 학생들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포기한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과를 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선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노력 없는 성과는 없다. 노력 없는 성과는 없다라는 가훈을 정하신 부모님께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 고등학교 시절 3차례 학력 향상상을 받고 교내 수학 과학 경시 대회에 나가 은상을 받는 등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고등학교 시절에 보였습니다. JYP, 대학 시절 JYP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연예인 JYP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스터디 활동 등을 정리하여 USB에 저장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통해서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박순영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막 읽어주시니까 좀 잘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그래요? 네, 아무래도 3개의 내용을 좀 쓰다 보니까 하나의 내용이 좀 부실하다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안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부실하죠. 예. 얘기를 다 하다 말았어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지 않은 친구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가장 지양해야 할 태도가 뭐냐면 이렇게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어떤 한 모습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면인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것만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많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만약에 제안하자면 첫 번째 나왔던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의미는 잘 잡았어요.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관련된 경험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노력 없는 성과는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노력을 했길래 3차례 학력 향상도 받았고 향상상도 받았고 경시대회 나와서 은상도 받았는지 본인이 그렇게 했던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풀어주든가요. JYP는 사실 좀 약간 저는 이런 내용들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내가 느끼는 박진영 씨라고 하는 사람의 느낌은 내가 비호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JYP를 모든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면 앞부분에 어떠한 설명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은 좀 저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용을 보면 본인은 꼼꼼하다라고 했는데 프로젝트 진행 상황, 스터디 활동 등을 정리해서 USB에 넣은 것이 과연 어디가 꼼꼼한 건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또 내가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JYP 부분을 다른 인물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도 꼼꼼한 내용으로 바꿔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3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다면은 분산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친구가 이런 경험들을 해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내용상으로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정리가 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성장 과정을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됐던 에피소드나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딱 잡고 쓸 것 같거든요. 유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저는 그냥 저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자소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약간 많이 자라와서 부모님의 가치관이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잠을 것 같습니다. 차멘토님, 저나 유실 학생이 쓰려는 이런 내용이 자소서에 좀 적합한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어떤 질문의 취지를 우리가 좀 다시 본질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자라왔는가라는 것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하나의 어떤 자양분적인 과정들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 하면 부모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쓸 게 없다면 내가 전공에 있어서 이공계 전공자일 거다라는 거에서 전공 선택을 하게 된 어떠한 과정에서의 살아온 과정에서의 계기라던가 그런 부분을 어떤 뭐 갖게 되었던 동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냈으면 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 내용은 성장 과정보다는 그냥 내가 뭐 했다 그냥 자랑하는 정도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효성 첨단 소재 생산 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 한 항목을 유실 학생이 직접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1번 항목이었던 자신의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와 관련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자,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는 성장 과정을 크게 두 가지 관점의 기준하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첫째, 가치관 신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하기. 구조는 가치관 생활 신조를 갖게 된 계기, 그러면서 진행한 경험들, 이를 통해서 지원 기업에서 어떻게 근무하겠다라는 간단한 포부를 작성한다. 둘째, 본인이 지원한 직무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기. 구조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러면서 진행한 경험들, 이를 통해서 지원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잘 근무하겠다라는 간단한 포부를 작성한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나열이 되지 않게 가급적 하나하나의 인과관계나 순서로 엮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멘토님께서 직접 저서서 쓰신 거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사전 코멘트였는데요. 이 유실 학생은 희망 직무인 재무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유실 학생이 이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 중고등학교 시절 학원학교의 생활에 적응을 참 잘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보니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 후 어떤 사안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공 과목인 재무 및 회계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공인회계사 시험도 공부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지식이 쌓이면서 깨달은 점은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운 관점을 현실에 적용시켜 보기 위해 경제신문도 읽었습니다. 현재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지식을 활용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12년의 교육과정을 지나온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능력은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왔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 습관은 효성 기업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익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실 학생. 자, 멘토님, 그렇다면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유실 학생이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잘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봤던 성장 과정 중에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레벨업.
네, 굉장히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좀 몇 번 봤었는데 그중에 탑 오브 탑이 아닌가. 예. 와, 칭찬받았어요. 어때요? 자, 그럼 좀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제목부터 보면 제가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재무 전문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재무 전문가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다. 제목도 좋았고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블라블라 쭉 해서 내가 쭉 잘 살아왔는데 이런 이슈가 있네라고 이슈를 등장시켜주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고 이제 본인의 직무로 간 거죠.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도 배웠다. 또한 경제신문 읽으면서는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지식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습관도 길렀다라고 계속 일관성 있죠. 그다음에 한 발 나아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왔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질문만 던지지 말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도 찾았다. 그래서 노력 후에 얻게 된 성과까지 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나는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포부까지 완벽한 구조인 것 같고요. 와. 굉장히 좀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효성 첨단 소재처럼 이렇게 특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취업의 문이 좀 더 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이 지원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 소위 B2C를 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효성 첨단 소재처럼 B2B를 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지? 이 직무는 뭘 하는 걸까에 대한 관심 자체를 안 두거든요. 특히나 생산 쪽이나 뭐 이런 품질 쪽이나 하시는 분들은 좀 문을 좀 열어놓으시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전제하셔서 일단 좀 기업 리스트를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기업도 우리가 오늘 알았잖아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점유율로 봤을 때.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업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 생산 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